네, 저는 제8회 지방선거 투표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사에 도움 주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무 교수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엠브레인 퍼블릭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만여 명 가운데 1,000명이 답변을 해서 응답률은 9.8%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조사 결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문가들은 지난 20대 대선의 영향권 안에서 치러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일반 유권자 인식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저희가 이런 현안들을 골라가지고 네. 이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응답이 이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이 3.64점으로 중앙 정치보다 지역 현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네. 또 2위로는 3.49점이 나왔죠. 20대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번 지선을 바라보는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이 좀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그 지역 현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의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정치의 연장전이다. 예. 자, 이렇게 대선에 여파가 남아있는 지방선거. 그럼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시나요? 헷갈리는데요. 왼쪽에서 보면 오리처럼 보이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토끼처럼 보이는데 네. 아마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유명한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림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조사 결과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0.73 지난 대선 때 승부가 갈렸던 득표율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에게 이 숫자의 의미를 물었더니 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차이 승리이거나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라는 평가가 우세했는데요. 그런데 이 응답을 누구에게 투표했느냐에 따라선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작은 차이의 패배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층은 작은 차이의 승리다 그리고 큰 차이의 승리다라는 응답도 13.1%나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했던 후보에 따라서 결과를 확대나 또는 축소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교수님? 예, 저 그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0.73% 포인트 차이라는 거는 객관적 수치잖아요. 작은 수치인데 네. 그 패자인 그 이재명 후보에게 그 투표한 분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승리나 패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반면에 승자인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신 분들은 어떤 작은 차이지만은 승리다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지지층별 감정적 반응도 나타낸 조사가 있다고요? 예,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를 찍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대선 결과를 두고도 여기 보라색 매우 언짢다 또는 언짢다는 감정을 표시한 분들이 80.2%로 높게 나왔고요. 네. 반면에 승자인 윤석열 후보를 찍으신 분들은 여기 그 다주색인가요? 52.1%로 매우 기쁘다 또는 기쁘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예. 못한 경우라면 좀 언짢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0.73 같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이 점, 이 자체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대선 결과가 향후 5년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대로일 것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순서대로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 나빠질 것이다의 60%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던 지지자들이고 좋아질 것이다의 60%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투표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런 결과들만 보면 뭔가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이 결집은 하고 있는데 그 결집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관련된 조사도 있죠, 교수님? 예, 여기 바로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선거를 거치고 나면 사회가 좀 더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좀 분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념, 지역, 세대, 젠더 이렇게
기준을 드리고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었는지 아니면 완화되었는지 여쭙습니다. 네. 그랬더니 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좀 심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젠더 갈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심화되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중이 높은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찍었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찍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찍으신 분들은 갈등이 전반적으로 더 심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 승자인 윤석열 후보를 찍으신 분들은 좀 완화되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 이전에 대선 때도 비슷한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념이나 뭐 성별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양극화, 감정적 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는데요. 그 비단 정치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뭐 그 결혼을 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네, 좋게 네. 평가하고 상대편을 좀 박하게 평가하고 좀 불호가 높은 그런 어떤 그 교차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사실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이 공정성에 대한 평가 어땠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질문 저희가 했는데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했다라는 답변이 10%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교수님? 우리 앵커님 옆으로 지난 총선 때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공정했다는 평가가 예전 선거에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특별히 불공정했다는 의견들이 높게 나온 것은 우리 그 확진자들 투표할 때 지난 대선에서 뭐 바구니 투표, 박스 투표 이런 네. 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 조치들이 약간 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좀 불공정하게 느끼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보면서 좀 공감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없어야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이 지방선거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당을 뽑을 것이냐 이 질문에 국민의힘이란 응답이 조금 우세를 했는데 이 조사가 진행됐던 당시에는 결정을 못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선거도 전부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우세한 가운데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3주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오늘 실제 개표 결과에도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로 무엇을 꼽는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슈를 0점에서 10점으로 표현해달라고 했는데 자, 현재 이 부동산 상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수님. 네. 예, 그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근데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과연 그럴까 해서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검찰 개혁 아니면은 뭐 야당에 대한 심판 아니면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에 대한 의견보다는 1위, 2위가 다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네.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부동산이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최근에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인 이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 결과 같습니다. 네. 자, 유권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이 문장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유권자들은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하다는데 더 공감하고 있었고 또 우리 지역만의 문제를 다루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지방정치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요번에 YTN에서도 그런 그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뭐 특히 이제 영남이나 호남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투표 당선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사실 보면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여기 그래서 아마 지역 정당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은 뭐 단지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재정 수준에서도 지방 분권이나 지방 자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 지방선거는 지방이 강조되다 보니까 뭐 지역 연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실제 유세 때에도 후보들끼리 서로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지역 연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진행을 했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번에 지역 연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역 연고 개념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지역 연고가 뭐냐고 먼저 물어봤고요. 또 보면은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에 대해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보다는 아무 문제 없다는 아무 의견이 문제 좀 없다. 나타나는데,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 오래 사셨던 그 지역에 장년층들은 조금 더 지역 연고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의견을 좀 보여주셨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연고를 좀 덜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지역 연고가 대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한 조사에서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 출생 여부보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사회경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는데요. 이거를 세대별로 보면은 조금 다른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보면은 그 초중고를 우리 지역에서 나왔느냐를 좀 더 높게 생각하고요. 네. 반면에 장년층으로 갈수록 우리 지역 사회에서 경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어떤 연고라는 것이 자기가 다닌 학교, 학창 시절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좀 이주해서 경제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 위주로 아마 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결과는 뭔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2년 이후 출생한 10대 후보의 이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 부정적인 의견이 60%에 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래프 한번 줘보시죠. 네. 이 지방 정치에서 여성 정치인의 수에 대해서는 자, 보시는 것처럼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정작 지방 정치에서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느냐, 이 의견에는 또 반대로 많지 않았단 말이죠. 교수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서로 상반되는 결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우선은 그 두 문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서 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보다는 여성들이 여성 정치인 수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서 더 체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 할당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2배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여성 할당제를 찬성하는 비율로 나타났지만은 여전히 다수의 여성들이 여성 할당제 도입에 그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성들이 물론 여성 정치인 수가 부족하지만은 어떤 제도적인 배려를 통해서 그 공직자에 선출되는 것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에서도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 키워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 자, 교수님 이제 잠시 가운데로 잠시 와주실까요? 네. 자, 이렇게 저희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번 조사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대선과 지선 때 2번 조사를 했는데요. 네. 2번 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한국 사회가 지역, 세대, 이념, 젠더별로 상당히 그 갈등이 노정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3월 달에 선출된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그다음에 오늘 선출되신 지방행정 그 관료들이 다 해서, 정치인들이 다 해서 지금 이런 갈등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그런 그 현명한 어떤 판단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불과 석 달 만에 치러지는 2번의 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인식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외대 이재목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